겨우 차가 다니는 길만 눈을 치워놓은 정도고요. 정상엔 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직. 간단히 배도 채우고 휴식도 취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이제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없이 황막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레 가는 길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고상증만 없다면 참 행복한 여정입니다. 아직 군데군데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개 정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거의 7시간째 달리고 있습니다. 슬슬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길과 주변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직 고개 정상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쌓여있는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5월 말에야 겨우 육로가 열렸다고 하니 6월 초인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 풍경입니다. 고도는 해발 4,500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깥의 온도는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멀미에 힘들어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고산증은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아직까지 덜 녹은 눈의 두께를 보니 1년에 고작 4개월만 가능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구불구불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니 참 까마득합니다. 지나온 길도 가야 할 길도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는 쉼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이곳의 고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차는 거침없이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지나온 길이 아스라해집니다. 레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도로 개선 공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외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괜히 서글픈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편해진다는 게 늘 좋아지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레를 집으로 1박 2일 동안 가던 그 시절,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길의 오른쪽으로는 설원입니다. 고개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1년에 9개월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길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델리와는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산 정상의 날씨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다 눈발이 날리기도 합니다. 인도의 6월은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설원을 달리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키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대다수의 인도인들에게 눈은 참 신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즐거워합니다. 이제 한 굽이만 넘으면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에 눈 덮인 호수가 궁금합니다. 승객들이 산 정상 호수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지만 기사가 늦었다며 곤란해합니다. 고개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긴 아직 설국입니다. 마치 스키장이라도 온 듯 행복한 시간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여유를 즐겨보고 싶지만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곤란해하는 기사가 살짝 매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담아둡니다.
한여름에 맞이하는 참 선물 같은 풍경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인도의 날씨라서 이런 풍경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산층에 힘들어하던 승객들조차 창밖으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굽이 한 굽이 히말라야를 넘고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많이 쌓인 눈을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만큼만 걷어놓았습니다. 아마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두텁게 쌓인 눈일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더없이 신비로운 자태로 산정호수 수라스탈이 보입니다. 새하얀 설원 한가운데 에메랄드빛 호수, 정말 감동적인 풍경입니다. 승객들의 상황에 기사님도 잠깐만 들렸다 가겠다고 합니다. सिर्फ 2 मिनट मिलेगा, ज़्यादा नहीं मिलेगा। 와, 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는 한 5,000m쯤 돼 보이고요. 와, 엄청나게 눈이 버신 장관이 눈부십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입니다. 모두들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와, 진짜 멋진 장관이네요. 산 정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빛의 호수, 정말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머리가 확실히 아프네요. 5,000m 가까이 올라오니까 두통이 좀 심합니다. 정상에 있는 호수인데 멋있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부지런히 길을 달립니다. 눈 덮인 산 정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참 경이롭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눈에 덮여 있는 길이라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초일에 그 누구도 밟은 적 없을 것 같은 너무도 아름다운 설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육로가 오픈되었으니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사람의 손길은 절실합니다. 왼쪽으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또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차 안의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길 장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기사를 생각해서 다들 별말 없이 견뎌냅니다. 고개 정상에 정말 엄청난 높이로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상엔 아직 눈이 한가득 있습니다. 한가득. 겨우 길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약 해발 5,000m 정도 위치인데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두통이 조금 있긴 한데 부산증에 의한 두통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편이고요. 살짝 머리에 무게감이 있는 정도. 계절을 잊게 만드는 설경입니다. 해발 5,000m 고개의 풍경입니다. 차량도 많고 길도 엉망이라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하늘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산증으로 몽롱한 기분이 더 꿈처럼 느껴집니다. 줄지어선 차량들이 해발 5,000m 고개를 넘는 풍경이 생각해보면 참 장관입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 4,850m 바르찰라 고개를 넘고 있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쿠짜라 패스도 그렇고 파키스탄 여행하면서
좀 오래 이렇게 고산에 적응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고산 증세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티벳 갔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그게 이번 레 여행에서도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고산 증세는 없이 지금 5,000m 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히말라야 고개의 정상엔 저렇게 항상 티벳의 룸다와 타르초가 휘날립니다. 이곳이 아주 신성한 곳임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괜스레 벅차오릅니다. 엄청나게 쌓인 눈벽 사이로 난 길을 차들이 줄지어 앞으로 갑니다. 이제 고개 정상을 넘었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5,000m 정도 되는 데다 보니까 고산증이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지금 아직 고산증이 없는데 이럴 때 빨리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고개 정상에서 완전 차가 막혀가지고 고산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죠. 고산증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다가 빨리 내려가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아무튼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나마 최근에 뭐 4,000m대 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몸이 적응을 했는지 지금 한 5,000m 정도 왔는데 저는 아무런 뭐 이런 불편함은 좀 없고요. 두통은 조금 있고 어지러움 조금 있는데 그건 뭐 워낙 경미한 거라서 당연히 산소가 부족한 곳에 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한 5,000m쯤 되면 평지 산소 50% 정도밖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이런 신진대사도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심한 멀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산증의 증세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차마다. 이 레 가는 길이 보통 6, 7, 8, 9 혹은 7, 8, 9 이렇게 3개월만 육로가 열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아직도 산 정상 눈이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근데 겨우 지금 차가 다니는 길만 제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바이크가 시동이 안 걸려 고생하더니 겨우 시동이 걸려 출발합니다. 그저 차에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참 멋진 도전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은 낭떠러지 길입니다. 정말 하늘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인도 친구들은 역시 텐션이 보통이 아닙니다. 터번을 두른 시크교 친구들이 단체로 지프를 밀려온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 갖가지 포즈를 취하고 그들만의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설마 했는데 눈이 옵니다. 눈이 와 지금. 와 6월달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기상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산 정상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먼데 큰일이네요. 히말라야를 넘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좁은 길에 차는 많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레를 가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개들이 깜깜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거의 기절 상태이고 높은 곳에서 정체되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눈벽을 지나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또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풍경들을 부지런히 담고 있습니다. 이 험한 길을 바이크로 넘는 사람들, 걱정과 함께 부러움도 느끼게 됩니다. 끝없는 차량의 행렬을 뒤로하고 이제 정체 구간을 빠져나갑니다.
레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 끝을 향해 가는 듯한 그 짙은 외로움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황량하고 막막한 길,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풍경들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히말라야의 텅 빈 듯한 풍경 속을 달리며 행복한 생각들을 하나씩 채워봅니다. 날씨는 참 요란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정신없는 힌디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먹먹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푸르름은 사라지고 사막 같은 풍경만 펼쳐집니다. 미국 서부의 어느 사막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경이로운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색들 중에 녹빛만 빼고 모든 게 담겨있는 느낌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참 달리 보여지는 풍경들입니다. 너른 초원처럼 보이지만 한가운데는 깊고 깊은 협곡입니다. SF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풍경, 영화 마션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생경한 풍경, 히말라야는 참 다양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10시간을) 넘게 왔는데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언제나 도착하려나요? 이곳은 사추 캠프라고 하는 곳으로 과거 레로 갈 때 1박을 했던 텐트촌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니까 1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지, 4시 50분인데 이제 12시간이 되겠군요. 1시간 됐습니다. 근데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오늘은 길 위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와, 파키스탄은 길이 나쁘지만 차는 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는 길도 나쁜데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데가 다 있네요. 레로 가는 길은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차가 달리는 시간보다 그냥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런 다리 같은 것들이 교행이 안 되니까 한쪽 편 차량 다 보내고 나면 그럼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쪽 편 차 또 한두 시간 정도 보내주고. 와, 이거 뭐 지금 4시인데 예정 시간은 1시간 남았는데 거리는 지금 반도 못 왔거든요. 그럼 오늘 내일 새벽에나 들어간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만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게 맨날 이러는 건지 오늘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 아무튼 체력적으로 진짜 힘드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12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와, 대단합니다. 다리를 공사하고 있긴 한데 아직 다리가 완공이 안 돼서 저 밑에 있는 이제 가설교량으로 건너다 보니까 가설교량으로는 한 번에 한 대씩밖에 못 가요. 양방향은커녕 이 한 방향으로 가는 차들조차도 한 대씩만 올려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 서울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와, 진짜 보행길입니다. 보행길. 저렇게 한 대 한 대씩 지금 저기 서 있는 차들이 다 좀 전에 건너온 임시교량을 통과하려면 얼마 걸릴까요? 저희가 저기서 지금 1시간 반 넘게 서 있었는데 저 차들은 과연. 아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 여기는 되게 유명한 사추 캠프입니다. 예전에 레를 지프로만 갈 수 있던 시절에는 이 사추 캠프에서 다 1박씩을 했어요.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아무튼 좋아져서 뭐 무박으로 하루 만에 레를 가긴 하는데 저도 그렇게 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곳 사추에서 하룻밤을 잤다고들 해요. 근데 이 사추가 되게 열악하고 힘들고 고도도 높은데 여기서 보는 밤의 별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여기서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길이 좋아져서
하루 만에 다 가니까. 다시 풍경은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 밖 어느 행성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 속을 달려갑니다. 해발 4,000m 위의 풍경은 더없이 생경하고 낯선 모습입니다. 사막 같기도 하고 외계 행성 같기도 하고 참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길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사라진 풍경은 아마 어디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여행했던 중국 신장의 실크로드나 또 티벳의 오지 풍경도 비슷합니다. 낯설지만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구름에 떠가듯 흘러가는 여행입니다. 예정된 12시간을 달렸지만 아직 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집트나 요르단의 사막 같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자연이 만들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마치 건축물을 보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어디쯤인가 싶은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낯설기만 한 풀 한 폭이 없는 쓸쓸한 풍경들입니다. 비록 위태로운 나무 상판의 다리지만 그래도 이런 협곡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엔 세상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한낮의 햇살에 적당히 숨어있던 세상의 풍경들이 더없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참 멋지고 장엄한 풍경. 우리의 지구에는 이런 풍경들도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길, 그 먹먹하고 막막한 길을 한없이 달려갑니다. 1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체력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차 안의 거의 모든 승객들은 기절하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놀라운 이 풍경도 어떤 이에겐 그저 흔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푸르름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길, 이 황량한 길에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볼수록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나를 잊고 또 나를 잃고 산 시간들,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밖에 없는 길,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로 꽉 찬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 꼭 한 번쯤 이 길, 그리고 이 풍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온종일 흔들리는 차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행히 지루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봤을 법한 웅장하고 멋진 협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계곡은 짙은 어둠이 스며듭니다. 불빛 하나 없을 위험한 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갈 생각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불안함보다 어둠 속에 숨어버릴 풍경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숨막히게 멋진 풍경입니다. 살면서 또 볼 수 있을까 싶은 두근거리는 풍경입니다.
석양빛을 받은 바위산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시선을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도 오금이 저릴 만큼 깊은 낭떠러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대자연 앞에 두려움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제법 많은 풍경들을 보아왔지만 이 풍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켜켜이 시간을 담고 있는 단층 구조도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다른 친구들도 어느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풍경 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뿌듯하고 가슴 벅찬 여행입니다. 사추를 지나고 이제 그 유명한 가타루프에 들어섭니다. 가타루프는 해발 5100m까지 무려 21개의 헤어핀 커브를 돌아 올라가는 고갯길입니다. 그리고 이 가타루프를 오르고 나면 해발 5065m의 라충라를 넘게 됩니다. 역시 가타루프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좁고 급한 거북길에 차량들이 교행합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질 듯 차를 몰아 겨우겨우 피해갑니다. 불안한 마음과 달리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심한 고산증과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확실히 만만치 않은 고갯길입니다. 급경사를 180도로 돌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두통은 심해지지만 보여지는 풍경도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스물한 개의 급커브와 급경사를 지나다 보니 고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제 해발 5065m의 라충라를 향해 갑니다. 고산증으로 두통이 심해집니다. 차오르는 두통이 힘들긴 하지만 풍경의 매력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풍경을 담고 싶지만 고산증으로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도 큽니다. 반쯤 감기는 눈으로 바라본 풍경도 감동적일 만큼 경이롭습니다. 몽롱한 기분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군용 트럭들이 한 30대 줄 서 있던데 군용 트럭들을 먼저 보내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용 차량들도 한 번에 돌기 힘들 만큼 날카로운 그 커브길입니다.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한 풍경들이죠. 근데 돌아가는 상황도 어마무시한 상황들이에요. 아침 5시에 출발하면 저녁 5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그래 12시간이면 어떻게 참아보자 했는데 12시간은커녕 22시간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허리가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힘든 건 힘든 거고 풍경 하나만큼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웅장함입니다. 군용 트럭을 모두 보내고 출발하느라 오래 멈춰있다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라충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래 멈춰있었더니 두통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확실히 고개 정상 부근에 오니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데도 한기가 스며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고개 정상쯤 올라온 것 같은데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은 마치 동화 속 마왕의 성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고개 너머엔 어떤 세상이 있을지 끝없이 오르막길입니다.
앞엔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지면 진짜 답도 없을 텐데. 5,000m 고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참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라충라를 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탕그랄라가 남아 있습니다. 라충라는 고개의 높이보다 이 가타루프의 급커브길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산증으로 눈꺼풀은 계속 감기고 두통은 심해집니다. 고산증 덕분에 이 아찔한 길조차 그저 꿈처럼 느껴집니다. 아찔한 교행이 이루어집니다. 잠깐의 실수로 세상과 작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이런 곳에 길을 낸 것도 참 경이롭습니다. 까마득한 하늘길 달려갑니다. 아래 절벽은 그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도 놀랍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인간도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 고기의 정상은 어디일까요? 몇 시간째 계속 올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험하고 외로운 길, 그 고원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풍경들, 고원의 길은 힘들지만 감동적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는 그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 손잡이를 꼭 쥐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고개 정상인 라충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오르막길입니다. 갑자기 비포장 도로를 마주합니다. 심한 두통에 차까지 덜컹거리니 참 힘든 순간입니다. 비포장 구간을 지나고 나니 또 시원스레 달려갑니다. 태양은 이제 서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찾아올 밤이 어둠이 두렵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길들을 별빛 달빛에 의지해 가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탕그랄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탕그랄라는 깜깜한 한밤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고산증과 피로로 계속 감기는 두 눈, 어쩌면 이대로 잠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교통체증은 있습니다. (15,547피트) 나켈라 라는 곳이네요. 15,500피트면 5,000 몇백 미터 되겠죠? 이제 조금 더 가면 라충라 정상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분명히 지구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넘어진 차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뭔가 교훈을 삼으라는 건지 아무튼 벌써 몇 대째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져서 그냥 방치된 차를. 웬만한 체력과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면 오기가 진짜 힘든 곳입니다. 혹시나 레 오실 분들 중에 나는 답답한 거 싫어, 차 오래 타는 거 싫어,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 못해, 풍경에 별로 관심 없어, 절대 육로로 오지 마세요. 저는 풍경을 진짜 좋아하고 차도 정말 잘 타고 참을성도 아주 강한 편이라 그냥 이거 견디면서 오고 있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올라올 때만큼 꼬불거리는 길을 다시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16,616피트. 미터로 환산이 안 되네요.
어쩐지 머리가 제일 아프다 했더니 여태까지 왔던 패스 중에 제일 높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16,600. 여긴 눈이 이상하게 남아있습니다. 뾰족뾰족. 이 라충라가 16,600피트니까 환산하면 5,100m입니다. 해발 5,100m짜리 고개를 넘었습니다. 방금. 와,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일단 5,000m 가까이 되는 고개를 현재까지 3개인가 4개 넘었고요. 이게 뭐 그냥 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16시간, 18시간 타는 건 밤에 자면서 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낮에 오기 때문에 잘 수도 없을 뿐더러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레를 여행하실 분들은 와, 이 인내력과 체력과 뭐 이 멀미와 고산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5,000m가 넘는 데로 왔더니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와,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풍경은 이제 경이롭다 못해 신비롭게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고산지대에 마치 고대 문명처럼 놀랍고 장엄한 모습의 풍경들입니다. 자연이 빚어놓았다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 풍경입니다. 동화 속 공주를 구하러 마왕의 성을 찾아가듯 신비롭고 믿어지지 않는 풍경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얼마나 낮은 건지 차 안에 싸늘한 냉기가 스며듭니다. 저기는 아직 고드름이 있습니다. 고드름. 와, 차 2대가 지금 저 절벽에서 완전히 엉켰습니다. 저거 여차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고드름이 어렵고요. 여기는 아직 눈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뼈도 노출을 높이고요. 레까지는 아직 190km가 남아서 한 6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7시가 넘었고요. 12시간, 14시간째 왔는데 20시간을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얼음 폭포를 지나 절벽으로 다가갑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내려 해결을 보려고 하지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갈 공간도 없어 보이고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몇 센티씩 왔다 갔다 하며 겨우 엉킨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도저히 자연의 작품이라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조형물들을 지나갑니다. 이제 해는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목받침도 없는 의자에서 수없이 고개가 떨어집니다. 뾰족뾰족한 모래산의 모습들이 마치 전설의 구개왕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듭니다. 몇 해 전 여행했던 요르단의 페트라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 놀라운 풍경들, 더없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둠 속에 넘어야 할 고갯길의 걱정보다 조금씩 사라지는 풍경들이 더 아쉽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라다크와 함께 푸란과 구개왕국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오래전 티벳, 즉 토번국이 멸망하며 토번왕의 아들 지더니마 왕이 서쪽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3명의 왕자들에게 나눠준 나라가 바로 라다크, 푸란, 구개왕국입니다. 특히 구개왕국은 거대한 황토산 전체를 왕국으로 만들었고 동굴을 만들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실제 구개왕국의 유적은 티베트에 있지만 전성기엔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황토산이 혹시 구개왕국의 유적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체력은 거의 바닥났고
졸음과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풍경은 더없이 몽환적으로 느껴집니다. 빛은 점점 옅어져가고 15시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두 번째 휴게소에 왔는데 와 여긴 또 뭐 오토바이 부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는 되게 고픈데. 아무튼 황량한 레 가는 길 어디쯤에 있습니다. 춥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버텨야겠어요. 오, so cold. Hi. 8 बजे का आपको पेट्रोल डला है तो कब 4 ना कहते हैं 지금 시간은 거의 8시입니다. 그러면 15시간을 타고 온 거죠. 와, 온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날씨 너무 춥고 그냥 가게집 들어와서 담요 덮고 있어요. 밥이고 뭐고 너무 추워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일 뜨뜻한 게 매기인 것 같아서 또 매기 먹어야죠.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티벳 집처럼 생겼죠. 이제 슬슬 티벳 문화권이라서 약간 티벳이나 네팔에서 봤던 양식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가 거의 뭐 한 4,000m대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저도 지금 추워가지고 담요 덮고 있고 저긴 아예 담요 안에를 파 묻혔네요. 더구나 바이크 타고 온 사람들은 진짜 춥죠. 뭐가 지금 인도 전역이 관광 열풍이 불었나봐요. 관광 열풍. 지금 여기 바깥에 이 조그마한 가게 바깥에 오토바이가 한 5, 60대 서 있습니다. 5, 60대 단체로 이제 레에서 뭐 마날리 넘어가는 이 히말라얀 루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어. 차를 타고 가는 것만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15시간 왔는데 6시간 정도를 더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럼 21시간이 되겠죠. 와, 거의 그냥 24시간을 이러네요. 이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거는 진짜 최고죠. 거의 뭐 지금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게 낱낱이 조각조각 나서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이 레를 육로로 오실 분들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잘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냥 이제는 거의 그냥 실려가는 느낌이에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이쯤 되면 뭐 다들 멘붕이죠. 뭐 5시에 타면 저녁 5시에 도착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5시가 아니라 24시간을 달려 내일 새벽 5시에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라 여기서 한 180km, 170km 정도 남았고요. 노멀리 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밤 12시가 돼서 도착하겠죠. 그럼 저는 숙소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숙소 문을 그때까지 열고 있을지 24시간 하는 숙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날씨도 춥고 큰일 났습니다. 길바닥에서 헤매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레 여행이 너무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버스를 20시간 넘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잘 수 있는 버스도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시간은 1시 6분 20시간 만에 레에 도착했습니다. 20시간 걸렸고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드네요. 아무튼 어쨌든 레에 도착했고요. 이제 숙소를 예약 안 해서 같이 온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이 예약한 숙소로 가서 빈 방을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일단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했고요. 숙소 예약을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거의 모든 숙소가 문을 다 닫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예약을 하고 왔다는 이스라엘 애들을 쫓아와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여기 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어떻게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방인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도 매니저가 지금 자고 있어서 이게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다,
내일 계산해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500쯤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500 루피겠죠 뭐. 아무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넓은 침대를 또 주셔가지고 바로 기절해야겠습니다. 아 20시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들었습니다.